어떤 건 이 단전이나 상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기도 한데 이 쾌는 굉장히 짧아서 좀 빨리 됐습니다. 이 고대역단을 보시죠. 활해사합. 몇 페이지죠? 133. 명치 23년, 그러니까 1890년 봄,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일이 있는데 그 기륭, 그리고 성부를 점쳐보고 싶다 했다. 이에 입서해서 서합의 초유를 얻었다. 서합교의 학교는 진의 목이죠. 예. 진은 원래 그 목이고, 그 다음에 동방이죠, 동방. 동방목이죠, 그래서 진이. 활교에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그렇죠? 이 진이라고 하는 꾀는 원래 성격이 동이죠, 움직이는 것이요. 상꾀는 화인이 그 상은 마치 나무를 지고 불을 향해 가려 하나, 나가면 반드시 곤란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가서 안 되는 것이다. 또 이 궤는 아래가 움직이다 멈추는 중에 사효의 장애물이 있고 위턱이 멈추고 아래턱이 움직여 중간에 장애물을 씹어 부수는 상이다. 그러므로 턱 중간에 물건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서합궤이다. 초유는 아래턱이기 때문에 부수는 힘은 있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효는 악을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욕에 빠져 불선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죄가 아직 작을 때 착고를 채워서 그죠? 발에 악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가 아니죠 원래는 구입니다. 구교 멸지 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발에 착고를 채워서 그리고 발꿈치를 베인다 허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 때문에 정, 사의 관계, 정도로 가든 아니면 삿된 일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나가서는 안 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동업자에게 당장 중지하겠노라고 돌아갔다. 그 후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실은 세 사람이 동업해서 주식이나 공채 증서를 저당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수불시 돈을 빌려줄 때 대주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증서라도 차주가 승낙하는 증서를 받아 돈을 대야 하고 그 저당한 공채 증서나 주식 등은 속히 매각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돈을 운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자본도 없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값이 내린 주식을 사서 그것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왜냐하면 이 궤 전체적으로 이게 형벌을 가하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는데 남이 주식 같은 걸 잡고서 하고, 잡아가지고 즉시 팔아가지고, 또 그걸로 돈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와서 돌려달라고 그러면 그때 값이 내렸을 때 산 거를 사서 그만큼을 주면 된다. 이제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재산을 숨기고 파산했다고 할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그 간책이 탄로나서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면서 영리의 오묘함에 놀랐다 하더라는 거죠.
명치 25년 1892년 10월 25일 스키우라, 기쿠시 뭐 쭉 해서 그런 학자들과 함께 성성 차방, 뭐 성성이 사람 이름이겠죠. 차방에 모였다. 그 전날 저녁 일본 신문의 발행이 정지되었는데 이 신문 주필이 언제쯤 이게 해제되겠느냐 해서 점을 쳐서 서합교에 이효를 얻었다. 서합교는 턱 중간에 무엇인가가 있는 상으로 이것을 씹어 분쇄해야 비로소 형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합형, 씹어서 끊어야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를 이루면서 한 가지가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장애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부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문에 기재한 기사 가운데 시정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발행을 정지했던 것이니 이것은 입속의 무엇인가를 씹어 형통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서합은 단에 이르기를, 그죠? 옥을 써야 이롭다 그랬죠? 이용 옥 그랬죠. 형벌을 써야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전 궤에 죄가 있음을 처형하는 상이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발꿈치를 맨다든가 발에 족쇄를 채운다든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서는 이제 목에 족쇄를 채운다든가 뭡니까 칼을 씌우고 귀를 벤다든가. 유기는 최하위에 있으므로 그 죄는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서부멸비란 피부를 깨물고 코를 베인다, 없앤다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급한 나머지 뜨거운 국물에 잘못하여 코를 데이는 것처럼 신문의 편집자가 급하게 썼기 때문에 정부의 뜻과 다른 기사를 내고 교만한 코를 꺾인 것이다. 또 코는 돈이며 멸비란 정업으로 인해서 발행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진의 수는 8로 이호가 변하면 태의수가 9가 되므로 지금부터 8일 내지 9일이면 반드시 발행정지를 해제한다는 지시가 있을 것이다. 과연 점을 친 지 8일이 지나서 이게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진이라고 하는 것이 8이 되느냐 하면 이 방향에서 지금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지요. 그러면 이 동쪽에는 궤가 진궤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택궤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감궤가 있고 남쪽에는 이궤가 있어요. 그리고 북서쪽에는 건이 있고 또 북동쪽에는 간이 있고 그리고 서남쪽에는 손이 있고 또 동남쪽에 이렇게 곤이 있죠. 근데 이 하도에 있는 숫자에 의하면 동쪽은 목이죠, 목. 그리고 3, 8이죠. 여기는 서쪽은 금이고 숫자로는 4, 9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수가 있고 여기는 1하고 6, 1육수. 그리고 남쪽에는 화가 있고 2하고 7이죠. 2, 7화. 그런데 이 궤에서 왜 이것을 8로 받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요놈을 끊고 넘어가려면 5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3일이 아니라 3일엔 안 되고 8일로 본 거죠. 그리고 이놈이 변하면은 2호가 나왔으니까 만약 이놈이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가 여기 태가 되는 거죠. 이놈이 나왔으니까 나왔다는 건 이게 변하는 거죠.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태는 9기 때문에 8일에서 9일 사이에 이것이 해제될 거다라고 점단을 했는데 이것이 8일 후에 풀렸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가 있는데 그 성부와 기륭을 연추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서합에 이유를 얻었다. 서합은 입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깨물어 부수는 꾀다. 씹어서 소화시킨다는 뜻에서 거래에서는 물품의 재고까지 신속하게 팔아치울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안이하게 관과하여 오히려 뜻밖의 손실을 부르는 때다. 피부를 문다고 하는 것은 그 근육이 부드럽기 때문에 물기 쉬움을 나타내고, 코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거래에 숙련자라도 코가 꺾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착수하지 말고 상세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서부멸비다. 피부를 깨물고 코를 베인다. 그런데 과연 그대로 됐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형사사건의 재판을 좀 주고 싶다고 해서 점쳐서 서합에 3일을 얻었다. 서합계는 입안에 무언가 있어서 깨물어 부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사에 비유한다면 피차 안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방해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이것을 제거한 후에야 통할 수 있는 상이다. 따라서 장애하는 자와 방해받는 자 사이에 소송이 생기고 시비가 가려진다는 뜻이 된다. 욕심을 가지고 남을 방해하는 자가 밝혀졌을 때 옥에 가두지 않을 수 없으니 단사에 서합형, 그죠? 깨물어서 끊어야 형통하니 이용, 옥,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효에서는 범죄인의 강요를 근육의 경연에 비유하고 재판관의 교졸의 위치에 따라 설명하는 하는 것이다. 6.3의 석육이란 작은 짐승을 통째로 말린 것을 말하며 뼈와 장과 간의 혼합물이다. 그러므로 범죄도 큰 죄를 작은 선으로 꾸민 것과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6.3의 부중정한 판사가 그 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마치 석육을 깨무는 것 같으니 그 죄를 굴복시킬 수 없고 형벌도 적당하지 않아서 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석육을 깨물어서 독한 냄새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관은 천재가 아니지만 천하의 대리자로서 그 위치에 있고 법을 실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완강에 버티는 자들도 끝내는 법에 복종하게 되지만 부중정했기 때문에 죄인은 판결에 복종하지 않아 이것을 부끄럽다고 하여 소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심 끝에 마침내 그 죄상을 밝혀내고 형벌도 적당하게 하여 후에 그 임무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이처럼 곤란하다고 말하는 점이다. 그 후 과연 이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모 씨가 거래상에 큰 분쟁이 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점치고 싶다고 해서 서합의 사유를 얻었다. 서합계는 피차의 사이를 매우 동떨어지게 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방해꾼이 있으니 힘을 써서 그 방해꾼을 없애야 한다. 이제 사유를 얻었으니 억지로 방해꾼을 없애려는 때이고 자란 짐승의 지육, 다리살이죠. 다리살을 말린 것으로 뼈와 고기가 달라붙는 것인데 발에서는 안 되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다행히 강직하고 조금 더 용서가 없는 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을 일으켜 악을 폭로하니 넉넉히 승소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강직한 대리인을 금이라 하고 한결같이 주의 주장을 관찰함을 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금시 그랬죠 아까? 쇠와 살. 분규에 지지 않는 강한 인내력이 있으므로 이 간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과연 나중에 강직한 대리인을 얻어서 그 재판에 승소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명치 22년 1889년 쌀 작황을 점쳐서 서합의 오위를 얻었다. 단전에 턱이자죠. 이중 유물왈 서합. 턱 가운데 그 물건이 있는 것이 서합이다. 서합이용 씹어서 끊어야 행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괴가 식료와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뇌는 지하에서 나오는 생기이고 우리의 기운이 지상으로 나올 때는 초목이 용수숨 치듯 싸게 트이므로 여기 그 우레를 초목으로 상징하는 까닭이다. 이 진괴를 초목으로 상징하는 거죠. 이 괴에서 우레의 도는 하괴에 있고 태양열은 상괴에 있어서 호괴의 제4요 즉 7, 8월에 홍수가 있을지라도 이제 오유를 얻었기 때문에 풍작이다. 효사에 서건육 마른 고기를 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복희씨가 여우를 만든 시대에는 혈거하며 동굴에 살면서 들판을 떠돌며 들짐승을 먹었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가 나오면 말려서 저장했던 것이다. 현재 인류는 경작하여 먹는 시대이므로 남은 곡물을 저장한다는 것은 마치 태고의 건육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풍작에 비해 쌀값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충분한 수확을 얻어 고가에 팔 수 있으니 이것이 득황금이라는 것이다. 과연 7, 8월, 이제 우기죠, 그때 일본에. 7, 8월이 되자 비가 자주 내려서 두세 개 현은 큰 재해를 입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풍작이었고 그에 비해서 경제학의 원리에 반하여 쌀값은 대단히 비쌌다. 영래의 오묘함이 이러하다고 후일 모 고원을 만난 자리에서 말하였더니 크게 감탄하더라. 이 호꾀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요. 요 밑에서 초유하고 상유를 없애고 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만들죠. 그럼 이렇게 합계가 되죠. 그리고 상괴는 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괴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변해서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물을 뜻하는 감이 있는 거죠. 감수해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우기인 7, 8월에 되면 틀림없이 요 감수해상이 있다. 요 하나, 둘, 셋, 넷. 혹괴의 네 번째면 요 우기가 요 위에 물의 첫 번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장마가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대로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동경의 한 주점 주인은 가업상의 노고가 많고 정신도 몽롱하고 매일 일에도 집중이 안 돼서 집안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오전 10시쯤 집을 나가더니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우연하게 평천에 사는 맹인 스즈키는 이 고도 선생한테 역을 배운 사람인데 그 주점의 지배인이 점을 의뢰했다. 이에 스즈키는 서합의 상유를 얻었다. 스즈키가 점단에서 말하길 서합괴의 뇌는 음을 울려 퍼지게 하여 움직이고 이는 불이며 남방 쪽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보아 남방에 해당하며 불로 움직이는 것은 전기기관차이다. 그 당시에 기관차주의 기차. 지금 상유를 얻었으므로 하교멸이 흉. 목에 칼을 쓰고 그 다음에 귀를 베인다. 흉하다. 주인이 기차에 치고 귀를 다치고 죽을 상이다라고 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속히 선로를 찾아보자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죠. 뭐 설마 그렇겠나.
그런데 그날 밤 10시 애석하게 경찰서에서 호출이 있어 가보니 주인이 철도 위에서 횡사하여 목과 귀에 상처가 난 시체를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리의 오묘함에 감복하였고 나는 이것을 그 맹인 스즈키한테 자기 제자한테 듣고서 그 판단이 아주 자기와 비슷해서 기뻐서 이것을 실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때 자연수를 쓰니까 저럴 때는 지금께 38 그 효 언제쯤 그것이 풀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상효가 되면 이게 병이 심한 병이면 죽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한 해 한 해로 본다면 1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월로 본다 그러면 한 효가 한 1개월이 되고, 날로 본다면 하루가 되는 거죠. 어느 때는 자연수를 또 보잖아요. 38 뭐. 그러니까 그게 이 다카시마 선생님의 특이한 점이죠. 뛰어난 거죠. 며칠 후에 풀리겠느냐 보면은 이 괴는 지금 5효가 돼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잘못 봤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그랬으면은 아까 그 신문이 발행이 정지돼 가지고 2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여기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요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자연수로서 38목이기 때문에 동방에 3일은 여기서 지금 하루 이틀 3일은 여기 걸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8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호괴가 아니라 이게 변하면 밑에가 태가 되기 때문에 태는 사고금이기 때문에 8일에서 9일로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점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풀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나흘 정도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도 선생이 말하자면 제가 이르지 못하는 그 경지가 바로 그런 경지죠. 또 어떤 일을 지금 점을 쳤는데 여기 2호가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8일에서 9일 사이에 해결이 되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받는 그 신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감이.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나흘 후에 풀립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고도 선생처럼 8일에서 변하면 9일이니까 8, 9일 사이에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영감이죠. 영감이 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감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탄.